동묘 앞의 시장을 아세요? 동묘 앞에 있는 시장은 기와 담장 아래 여러 가지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제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시장은 옷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골동품에 가까운 물건들이나 박물관에 가야 할 것 같은 물건들도 나와 있어서 한번 구경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물론 중고물품이라고 하면 쓰다가 더 이상 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새 것에 가깝거나 새 것인데 안 쓰는 것들도 나옵니다. 이런 구제시장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것이 제 취미였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몇 년을 방문하다 보니 자주 다니는 단골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옷가게인데요. 해당 구제 옷가게는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물건들로 유명했습니다. 물건들도 최소한 쓸 만한 것들로 모아놓으신 데다 가격도 싸게 유지하셔서 가끔 대박 물품을 싸게 구매할 때가 있었어요. 유급 휴가를 받아서 기분 전환 겸 나온지라 해당 날짜는 평일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거의 저 하나뿐이었어요.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지만 가게를 전세 낸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쌓여있는 옷더미를 뒤지다 눈에 띄는 흰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레이스가 곱게 달린 디자인이었고 가격표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값이 적혀 있었어요. 예상 밖의 지출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구매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볍게 외출할 때 입으면 봄이라 산뜻하니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번의 환승을 거쳐서 한적해진 지하철을 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쳐다보셔서 부담스러울 즈음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다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몸 조심해요. 제가 어리둥절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아주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아주머니가 내리기 전 물어볼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은 어쩔 수 없기에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이후는 별 문제 없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흰 원피스 싸게 샀다고 자랑하자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도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구제시장에서 구경하시는 것 좋아하시거든요. 다만 오늘은 어머니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셔서 같이 못 갔지만요. 다만 어머니는 구경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중고 물품을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렴한 물건이 꼭 좋은 건 아니야. 중고 물품은 언제든 망가지기 쉽고 수리도 어렵잖아. 라고 하시면서 브랜드 물품을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잘했다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뒤 옷을 입어 어머니에게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거실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달려나가니 어머니는 손에 종이가방을 든 채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산 옷 맞아. 분명 흰 원피스를 샀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보여준 건 내가 가져온 흰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방 속에는 흰 원피스 대신 온통 피로 얼룩진 빨간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는 원피스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 가방째로 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 곧바로 가져다가 버렸어요. 피범벅이 된 그 옷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고 집에 놔두기도 매우 꺼림칙했거든요. 엄마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에게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물건은 절대 함부로 들이지 말랬잖아. 그리고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하시며 문을 닫은 후 현관문 입구에 소금을 쌓아두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와 함께 자기로 했어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고 괜히 집안의 어두운 구석이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다 새벽쯤 톡, 톡, 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살며시 뜨니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규칙적으로 계속되었지요.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으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하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침착한 척하며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야 소리는 멈췄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 앞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에 다가갔을 때 현관문 앞에 쌓인 소금들은 거진검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문을 열었을 때 현관 앞에 어젯밤 엄마가 뿌려두었던 소금이 전부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에 적셔지고 불에 그을린 것처럼요. 더욱 무서웠던 것은 현관문이 누군가가 망치로 부신 것처럼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침이 되자 해당 옷이 들어있던 일반 쓰레기통은 업체가 가져갔는지 사라졌고 그 덕분인지 더 이상 저희 집에 괴이한 일이 방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활용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처분했으니 소각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저는 그 주 주말에 다시 해당 옷가게에 방문하여 가게 주인에게 며칠 전에 산 원피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디서 가지고 오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내주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게에 있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다시 전화를 받고 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받아온 물건이라서 믿고 그대로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거래처에서 신규로 뚫은 곳이 문제였다는 모양입니다. 해당 업체는 고독사로 죽은 집의 옷들을 빼돌려서 판매했다고 하는군요. 주인이 사과를 하면서 옷 가격도 돌려주고 해당 업체와의 거래도 끊는다는 말을 해주었기에 더 말을 하기도 뭐해서 무난하게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 후 나는 2번 다시 동묘시장에 해당 옷가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흰 원피스가 빨갛게 변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꺼림칙하기도 하고요. 그날 밤 문을 두드렸던 존재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 옷을 더 오래 집에 뒀더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날 저희 집으로 방문했던 존재는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렴한 물건이 꼭 좋은 건 아니야. 엄마가 평소에 하던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